반갑습니다. 아까 투트랙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던 전효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어떻게 하면 손님을 좀 더 많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싸이월드부터 시작을 했던 게 어떤 마케팅이라는 거에 첫 발을 디뎠던 계기였고, 이렇게 자사모를 중점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초기에 자사 브랜드부터 시작을 했던 건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뭔가 커머스를 시작하는 게, 자기 제품 가지고 시작하는 게 거의 정석이었어요. 자사모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자사모를 잘 운영하려면 네. 그 수많은 분들이 아마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마케팅에 대해서 중요성을 당연히 설파를 하는데, 이걸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회사의 이런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실제 한 해 총 발생했던 매출의 총합은 380억이었고요. 네. 이런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자사 상품을 예.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에서 계속 구매할 수 있는, 혹은 구매 주기가 짧은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 구매하고 나서 구매 주기가 길더라도 내가 그걸 감안하고 갈 것이냐, 이거부터 선행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의 이제 브랜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나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여유가 막 넘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그래도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액션들을 다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걸 되게 소규모로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높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그 탄탄한 구조로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이를테면 책갈피? 이런 책갈피 같은 경우도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로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수백만 원 가지고도 몇 개의 SKU를 가지고 SKU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하면 한 개의 제조 단가가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MOQ라는 게 있잖아요. 제조 라인에서 뽑아내야 되는 기본적인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공장에서 3,000개다 이렇게 규정을 내놨다면 이건 그냥 3,000만 원이 빼도 박도 못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패키지 비용 별도, 뭐 심의, 광고 심의에 대한 것들, 이런 것 다 별개로 가니까, 이러면 또 그냥 5천만 원은 훅 가요. 훅 가죠. 대신에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소규모 어떤 가내수공업, 매뉴팩처링 형태에서 진행되는, 이를테면 무슨 레몬밤 가루라든지 뭐 시서스 가루라든지 산양류 가루라든지 이런 형태로 넘어가면 또 MOQ가 또 확 낮아져요. 이런 건 또 한 1,000만 원 가지고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조건 브랜드 하세요, 무조건 브랜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 상품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케팅해야 되는 수많은 이 단계들이 있는데, 내가 노하우도 있어야 되지만 이 단계들 중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SS 마케팅 비용도 있고, 내가 직접 못하면 거기에 마크업이라 그래서 광고비 쓴 거에 10% 15%는 최소 수수료도 지불해야 되고, 소재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니, 내가 3,000만 원 있다고 3,000만 원치 제품을 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3,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 언더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 2,000만 원 있다면 700만 원 언더로 해서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겁니다. 명확히 수치를 알려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3분의 1 지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 지점. 대표님 얼마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야, 사람들한테는 700만 원 갖고 하겠다는데 저는 20억 갖고 시작했는데, 이러면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네. 그때 빚이 1억 넘게 있었어요. 오. 빚이 1억 넘게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제 돈이 아닌 상태였었고, 7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40억 가지고 시작했어. 이러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실제 제가 시작할 때는 빚이 1억이었어서 예. 정말 빚도 힘들었어요. 감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네. 힘들고, 물론 그 빚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그때 당시 이제 보증금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근데 이 압박감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거 실패하면 내 인생 10년 날아간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생각했냐면 질문하고 약간 다른데 네. 내 인생이 10년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 10년 날아갔어요. 10년 날아가면 이 보증금 못 찾고 그러면 진짜 이게 다 모든 게 빚이 되고 여기서 또 도전했기 때문에 이것도 빚이 되니까 몇 억은 빚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계산하니까 그때 당시 10년 계산하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후 있을 나이잖아요. 한 40몇. 까마득한 거예요. 야 여기서 실패하면 죽겠구나. 그렇다고 그럼 여기서 도전 안 할 거냐? 도전할 건데 그러면은 실패해도 죽으니까 도전하다가 죽자. 그래서 그냥 죽을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질문은 얼마 가지고 시작했냐 이거죠. 이건 약간 좀 드라마틱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이거 말씀드리면 또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실제 네. 또 다른 거 이제 네. 이 브랜드 좀 노출되지 않은 브랜드지만 네.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78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오, 780. 네. 해 보았으니까 700만 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실 그 밑에도 가능은 해요. 음. 근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께서 다 내가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닐 거니까 그래도 이제 마케팅을 하시다가 이걸 하신 거니까 또 그게 좀 유리했던 면이 있는 거는 명확하게 저도 이거는 솔직하게 그렇죠. 말씀드려요. 인정할 건 딱 인정하고 네. 요게. 그렇지만 780만 원도 가능했고 지금 이렇게 380억의 매출을 내는 큰 회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더 적은 금액도 가능은 한데 이게 진짜로 이제 너무 밑은. 왜냐면 정말 이게 브랜드 만들면 끝인 줄 아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포 찍어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데. 네 이거 왜 안 팔려요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셨나요 하면 한 게 없어. 저 자사몰도 만들었고요. 뭐 이 제품에 이렇게 패키지도 있고 이뻐요. 이쁜데 그냥 만든 게 끝이야. 이거 안 돼요. 그 이후가 제일 중요하죠. 뭐 체험단 했대. 근데 체험단에서 막 팔려나갈 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체험단 깔아서 막 팔려나갈 것 같으면 그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릴 것 같으면 다 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렵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반면에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예, 그럼요. 예. 반면에 듣고 있었어요. 아무나 못 버티니까 혹은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여기서 좀만 잘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제 영상이 재미없을 거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되고 이러면 매출이 올라와요. 보세요. 매출이 팔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이런 유의 내용을 하질 않아요. 그런 내용도 정말 필요할 수 있고 그걸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해주시지만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상품만 팔아서 이 사업을 잘 되게 만든다는 게 너무 환타지 같은 얘기잖아요. 사업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요. 상품도 있고 고객도 있고 시장도 있고 지금같이 글로벌 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내야 되냐 혹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 본질에 대한 뭔가 체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 이거는 진짜 모래성 위에 뭘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기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보는 게 돈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성향도 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성향이 여러 인력들하고 막 내가 나서서 화합하는 게 힘든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사업을 하면 인력 문제에서 조직이 무너지거나 누군가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아까 여러 가지 뭐 팬데믹도 있고 뭐도 있고 국제 정세가 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온라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밝다? 네,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등락은 있을 거다. 지금까지 모든 산업에 거의 모든 산업에 바이오리듬이 있어 오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인간은 항상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 자체가 명확하게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다만 얼마 전부터 시작됐던 인구 절벽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이 지나면 그 떨어진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있는 분들의 나이대가 줄어드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후가 되면 온라인 전체 구매력은 훅 떨어질 걸로 봐요. 근데 그때까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온라인을 접하지 않은 세대에서 온라인으로 접하는 세대로 넘어오게 될 것이고 더 나이 많은 때에서 본다면 이를테면
59세 작년에 온라인으로 안 하셨는데 이제 온라인 안 하면 안 되니까 60세 돼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61세 돼서도 온라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더 든 측에서도 온라인으로 새로 유입되는 거고 아주 쉽게 19살짜리가 온라인으로 직접 물건 구매 안 했었는데 3년만 지나면 이 친구가 23살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기간까지는 온라인에 대한 그 지갑을 여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절벽이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이 지나면 그 매출은 급전직하하는 타이밍이 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또 여기서 해외 진출 얘기하면 또 너무 재미없어지니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결국에 온라인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만 한정 지으면은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고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표님도 삼성이나 LG나 앞에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잖아요. 네, 손톱에 때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실버 채용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아 멋지신데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주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문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주사는 문화가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인력들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부분을 저는 100%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브랜드를 잘 파시는 분이 도매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품 위탁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첫 번째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하면서 예. 정확하게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겠다 했어요.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럼 강의 안 하려고 했었어요. 브랜드 강의만 하려고 했었는데 된 거예요. 됐는데 이 시장을 보니까 마진율도 운이 좋아서 적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 내가 놓치고 있었던 시장이네 라는 걸 확인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되네? 라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었던 거예요. 이게 되네? 하고 시장을 조금 더 면밀히 봤는데 크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하지 마세요라고 했었어요. 제 채널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위탁도 전략적으로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디벨롭이 된 거죠. 근데 위탁 굉장히 크고요. 해외 구매 대행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꼭 막 브랜드를 해야 된다라고 갇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표님이랑 조금 의견을 좀 비슷한데 저는 좀 다른 부분 쪽에서 좀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위탁은 누군가의 손을 한번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당연히 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들이 대부분 위탁으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뭐 국내 제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할 바에야 직접 수입해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상품들보다는 더 저변이 넓은 해외 쪽에 대해서 물건을 소싱해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요즘에 위탁 관련해 갖고 유튜브 하는 애들이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고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라고 작년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예, 저희가 새로 법인을 세웠거든요. 그럼 이제 하려고. 위탁 빼고 다 하셨는데 이제 예, 위탁까지 위탁, 예. 다 하신 거네요? 이제 마지막 점을 하나 이제 찍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위탁 만만하게 볼 시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뭔가 준비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네. 제 라이브 방송에서 위탁이란 개념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탁이란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탁은 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부터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 이후에 갑자기 들어왔던 혹은 신사임당님 이후로 되게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 시대 이전에 있었던 진짜 위탁의 개념, 즉 어필리에이트라고 불리는 제휴 마케팅의 개념을 먼저 탑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탁은 내 상품이 아닌 걸 판매하기 때문에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내 상품이 아닌 걸 판매해서 얻어들이는 어필리에이트 수익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으면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위탁으로 판매하는 이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이거는 위탁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진 않지만 이런 제품이 올라와 있는 플랫폼 혹은 광고의 형태에 의해서 이런 제품을 사는 소비자군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사이트가 시작이 돼서 분류해 봤을 때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어플리에이트 그 제휴 마케팅이나 뭐 템핑이나 DB나 뭐 링크 프라이스나 이런 데서 이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걸 조합해서 보니 어필리에이트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꽤 빠른 판매를 이룰 수가 있고 이게 내 상품 팔듯이 하고 있으면 굉장히 더딜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초보자들은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하면 위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것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마진이 적으면 상품 등록을 안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마진이 적은 거의 첫 번째는 이 찾았던 플랫폼에 한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고, 가장 많은 가격 그 경쟁이 일어나는 게 제품마다 플랫폼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되게 많이 경쟁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때 이거를 다른 플랫폼에서는 실제 이렇게 경쟁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 개 플랫폼에서만 보고 지레 짐작해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이제 번외로 두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마진이 적다 하더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0원짜리 경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관여도가 낮은 거죠. 저관여여서 이게 이 상품을 파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파는지 막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손쉽게 집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초보자들은 하게 되면 그런 경험들, 내가 올렸는데 팔렸던 그 경험이 실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마진 좋은 것만 하려고 한다든지 엣지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남들 다 하고 있는 거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뜻이 안 맞는 게 아닌가. 포기를 하게 되거나 네. 위탁은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거죠.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위탁도 뭐 많은 저변이 넓긴 한데 많이들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매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제휴 마케팅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사 상품 소싱할 때와 도매 상품, 그러니까 대표님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차이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싱하는 기준에. 네. 첫 번째는 광고비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이기 때문에, 도매 상품을 소싱할 때는 광고비를 안 쓸 거를, 혹은 최소화 쓸 거를 감안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든다면,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내가 몇 페이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몇 페이지 올리고 몇 위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이 나머지 있는 판매자들을 보면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상품 소싱할 때 이걸 팔고 싶다 저걸 팔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곳의 시장 상황을 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뭐 트래픽을 쓰든 뭐 SEO를 하든 어떤 작업을 하든 1페이지까지는 갈 수 있겠고, 1페이지 가면 자연 발생적으로 매출이 나는 구조다 하는 상품을 소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진이 좋은 걸 소싱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팔고 싶은 걸 소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상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거를 소싱을 하는 게 관건인 거고, 자사몰은 이것도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품을 브랜드화해서 판매할 때 제가 이걸 어떤 소구점을 잡을지를 A, B, C, D, E, F까지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제품만 브랜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구점이 몇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미지, 텍스트에 대한 소구점 명확하게 하는 배너 광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상 광고, 그리고 텍스트로 표현하는 바이럴 광고, 이런 거 있어서 몇 개의 소구점들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이미지, 영상,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다면 오케이, 후보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위탁하고 똑같이, 나 이 제품을 좀 잘 알아, 내가 이 영역을 잘 알아, 이를테면 내가 낚시 좋아한다고 막 낚싯대 브랜드 하는 거 있죠. 그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내가 팔 수 있는 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저의 이 관점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그래도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뭔가 확실한 철학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저도 조금 브랜드를 하는 거랑 또 도매 상품을 하는 거랑은 좀 명확하게 그 전략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뭐 저는 뭐 위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쪼레비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지금 자사몰 외에 다른 플랫폼에도 입점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모든 브랜드가 전체 플랫폼에 다 입점된 건 아닌데, 어떤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롯데온까지 해서 다 입점된 경우도 있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인데, 이 브랜드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아서 커팅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그러면은 저희 팀원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 여기 왜 안 들어갔어 했을 때, 거기는 이 영역을 그 전에 이런 경험을 봤을 때 매출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냥 넘어는 가는데, 왜냐면 고생하는데 거기서 막 뭐라 하기가 좀 뭐해서 넘어가는데, 잘못된 거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다 들어가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건 맞긴 하는데. 다 들어가야죠. 그쵸. 다 들어가야죠. 그 기본인데 팀원들 보고 있겠죠? 저도 이런 얘기를 늘 해요. 야, 타석에 서야 안타를 치든 삼진을 당하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삼진도 그냥 삼진이 아니라 다음 타석을 위한 멋지다.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좀 써먹어도 되죠? 예.
고객의 접점을 늘리면 늘릴수록 네, 어쨌든 교훈은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필드에 항상 있어야 된다. 여기서 죽든 살아났든 어떻게 달려면 필드에 있어야 된다. 네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타석에 서야 뭐 안타를 치든 삼진 당하든 이건 더 멋있는데. 아니,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아.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신입사원 입사했어요. 입사했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와. 근데 딱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내가 야구 스카우터인데 고교야구 유망주를 데리고 갔으면 프로 구단에서 최소 200타석 정도는 세우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기다려보자. 분명 포텐셜 나온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딱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요. 기다려줄 필요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느낌. 감동하겠네요. 아직 그렇게 써먹은 적은 없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러면 다 알아서 잘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럼요. 저희 직원들은 뭐 와, 훌륭하죠. 예, 알아서. 계신데. 예. 그러면은 대표님 초보자들이 다 모든 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건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그래도 요거만큼은 공략을 해야겠다. 요즘 오늘 기준으로. 전 3개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마트 스토어 당연히 아실 거고 쿠팡 아실 거고 이베이. 지옥션이요? 네. 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션 중에서 하나 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달라면 지마켓을 고를 건데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된 상품을 판매를 해요. 해외 구매된 상품을 판매하는데 해외 구매된과 관련되어 있는 지갑을 어느 소비자층이 여는지 이걸 조사하는 분들이 잘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계청 같은 데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의류에 많이 집중한다든지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해외 구매 대행에 얼마만큼 지출했는데 그 통계 비율이 쭉쭉쭉 보면 의류가 가장 높다든지 뭐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40대 이상의 이건 하나 예시인데 40대 이상의 그 유저층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을 내가 가져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0대 모든 뭐 나이대로 플랫폼이 딱 규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0대 이상이 주로 어느 플랫폼을 선호하는가 보면 쿠팡하고 G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류 같은 제품들이 G마켓에서 잘 팔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을 지금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투트랙 채널 구독자님들께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조금 적용을 한다면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다 보면 아까 전유백은 잘 안 한다고 했던 롯데온이 나한테 괜찮은 플랫폼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은 3개 말씀드렸던 그거지만 추가적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 요즘 소름 돋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또 되게 자주 쓰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가설. 아, 네. 여러분들이 모든 이론이 다 통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톤앤 매너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보고 증명해봐라.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가설을 세우는데 이론은 되진 않는다. 왜냐? 100% 통하는 건 아니까. 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확률 넘으면 그건 너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야기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거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고방식이. 예,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그대로 해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쵸. 그 사람만의 톤의 매너. 왜냐면 내가 알려준 거랑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네. 예, 뭐 상세 페이지 조금 다르거나 뭐가 좀 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뭔가 평행 이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비슷한 맥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를 보고 조금 호감을 가졌다는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닮은 사람끼리 네, 끌리니까. 네, 안경도 비슷하고 코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대표님. 네. 초보자들은 쿠팡과 G마켓과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조금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기본. 했는데 네, 기본 베이직 오브 더 베이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은 사실 지금 쩐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키워드도 있을 수 있고 돈 안 들어가는 마케팅. 돈이 안 들어갈 때 인력값이 들어가잖아요. 즉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가 노하우가 쌓이는 건 너무 좋은데 먼저 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수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있는 SEA의 굉장한 세부 키워드. 쉽게 말하면 70원에서 많아봐야 200원 언더의 키워드들을 그냥 있는 대로 까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SNS 마케팅을 하겠다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 마진에 대한 룸이 있으니까 로아스에 대한 기대 로아스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겠다 이걸로 측정되는 광고비를 소진할 수 있는데 위탁이다?
해외 구매 대행이다. 룸이 뻔하잖아요. 제 상품이 아니고 이 고객이 완벽한 내 고객의 재구매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광고비를 처음에 쓰는 거에 대해서 실제 허들도 많으시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막 적극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제가 적극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키워드 높은 가격, 파워링크 높은 가격을 하지 말라는 거지 세부 키워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세부 키워드는 기본으로 까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게 되시냐면 키워드 한 클릭당 100원 정도 나왔는데 로아스가 한 2만%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럼 무조건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안 하면 안 되지. 어떤 뭐 진짜 뭐 집 살 만큼 뭐 땅 살 만큼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로아스를 가져다 주는 그 광고 성과는 못 팔게 팔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뽕으로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최고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투자하되 그게 자기 플랫폼으로 남을 수 있는 블로그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블로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성장시켜서 여길로 막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런 환상은 버리셔야 돼요.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깨치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루틴 업무에 대한 체득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글을 딱 써야 된다라는 루틴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걸 반복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지금 얘기 나눈 온라인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질 수 있는데 수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 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거죠.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이왕이면 특히 초보라면 블로그라는 걸 운영하면서 루틴을 잡기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실제 저도 그랬고. 근데 블로그라는 걸 운영하다 보면 매일 이걸 하나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나쁜 의미의 계획적이 아니라 진짜 하루를 플랜을 짜서 생활할 수가 있고 내가 뭐 길 가다가 간판을 보더라도 혹은 음식점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콘텐츠화 시켜야 되니까 그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경상도 표현으로 벌로 보고 지나다닌다고 표현을 하는데 보고 지나다녀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저걸 가지고 소재를 써볼까? 저걸 가지고 얘기를 꾸려볼까? 하다 보면 사진을 하나 붙이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것부터 블로그가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콘텐츠를 창작하는 실력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거 대박이다. 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이 실력이 결국에 내가 직접 하든 팀원에게 의뢰를 하든 대행사에 맡기든 어떤 문구를 뽑아내고 카피라이팅을 뽑아내고 영상에 대한 소구점을 잡을 때 굉장한 기초적인 어떤 실력이 돼요. 결국에 이제 요약하자면 이거네요. 블로그가 지금 너희들 매출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지만 이것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너의 머릿속을 바꿀 거야.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머릿속 바꾸는 걸로 다 예.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시네. 어쨌든 이게 컨텐츠를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도 아무거나 주제를 잡아서 그리고 보이는 사물사물 하나만도 특징을 잡아서 트렌드를 읽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도 써야겠는데? 옛날에 쓰다가 말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요즘 쓰세요? 뭐야? 저도 안 써요, 잘. 죄송합니다. 제가 쓰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자랑은 아니지만 저 지금 상업화 돼갖고 조금 좀 블로그 품질 지수가 떨어져갖고 안 하고 있는데 제가 2,500 포스팅 쓴 블로그가 있어요. 2,500개 정도 쓴 포스팅이 있어요. 와. 거의 하루에 하나씩 거의 멋지시네요. 수년간 썼었어요. 7년 동안 쓰신 거네요. 아니 주말 빼고.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래 썼죠. 하루에 네. 많이 올릴 땐 2개도 올리고 그러면서 썼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다 빼버리더라고요. 옛날에. 반대로 그거 지금 또 한번 올려보시죠. 그래요? 지금 막 부흥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표님은 뭔가 키워드를 분석하는 방법도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표님 실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큰 가이드라인은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표님 저도 안 해요. 실무 안 한 지 오래됐죠.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저보다 이거는 그 담당을 맡고 있는 저희 팀장급 팀원들이 제일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보는 눈도 훨씬 더
뾰족해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체를 하잖아요. 야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잘난 체하면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딱 저를 먹이죠. 이게 나쁜 의미로 먹이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건데 저 잘난 체 못해요. 그래서 대표님의 그래도 뭔가 회사의 큰 매너 안에서 이거를 키워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님이 큰 가이드를 그래도 좀 주신다면은 이것도 정답은 아닌데 한 가지 어떤 필터링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 수강생 분들께도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를테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상위 1위부터 40위까지 매출과 1위부터 80위까지 40위 이후의 매출 이 두 가지 버전이 나와요. 그렇죠? 네.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이 뒤에 부분의 매출이 높다라는 것은 이 상위 노출이 돼 있지 않아도 매출이 난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스마트 스토어 순위, 네이버 순위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나 그런 거 쇼핑 영역에서 순위는 낮지만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높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는 건 위험한데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 정도로만 쓰시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앞단의 매출보다 뒷단의 매출이 높은 것, 즉 나는 초보니까 내가 네이버 쇼핑 영역에 바로 상위 노출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매출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나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추려놓고 먼저 그걸 필터링 해놓고 그 안에서 찾다 보면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죠. 그렇죠. 조금 더 필터링을 한번 더 씌우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무조건 노가다라고 표현되는 작업들을 하길 권장하는데 다 검색해봐야 돼요. 다 검색해봐야 되는 거고 이 필터링 말씀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이 떠오르는 걸 다 검색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제 수강생분들한테 알려준 방법이에요. 이걸 안 거치면 누군가가 뭐 운이 좋게 이런 키워드를 한번 해봐 해서 받았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잘 팔렸어요. 근데 그게 평생 잘 팔리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요. 넥스트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에는 그 실력을 탑재해야 되는데 실력 탑재는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막 디스크가 걸릴 정도로 디스크 걸리라는 뜻은 아닌데 저는 실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둘 다 있거든요. 이게 자랑은 아닌데 그러니까 디스크 걸리면 안 돼요. 디스크 걸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자면 요즘엔 그 심장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또 늦게 주무셔도 안 되는데 그냥 남는 시간을 그러니까 의미 없이 버리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그 시간에 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꼭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멍 때리고 의미 없이 카톡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정립해보면 생각보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팍 줄여서 압축적으로 직접 진행을 해보는 거죠.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가르쳐 드릴 수 없는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겨요. 키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적어도 3개의 플랫폼 정도는 계속 검색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계속 익히다 보면 어느 단계 됐을 때 야 상품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요? 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게 모두 정답인 상황까지는 안 오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처음부터 키워드를 딱 셀렉해서 그 주변에서만 찾아내는 이 능력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첫 화면을 네이버에서 아이템 스카우트로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일 때마다 순위 올라오는 거 체크하고 그러면 확실히 좀 더 낫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저도 네이버가 첫 화면이에요. 쓸데없이. 예, 저도 이제 그런 것 좀 한번 길러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가끔은 이렇게 웃으시면서도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조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조금 힘들어하셨던 그런 내용도 제가 좀 봤는데요. 온라인 비즈니스 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니지 사업을 하시면서 힘드신 일 진짜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힘든 부분들이 어떤 게 가장 힘들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겪으셨겠고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실 텐데 투트랙님께서도 그럼요. 저도. 네, 그렇죠. 그냥 사업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힘든데 이거를 또 본질적인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결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현재 내 감정 상태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저도 최근에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공부, 의식 공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면서 이걸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어떠한 상태든 그거를 인식하는 건 내 마음에 펼쳐져 있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저 사람이 좋아 보이든 이 상황이 싫어 보이든 정해지는 거지. 실제 이 상황이나 이 사람이 좋고 싫고가 절대적 진리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투트랙님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일 수 있는데 네. 좋아하는 팀원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좋아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한 대상에 투영되는 감정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의 진상 고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온라인 판매자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진상 고객이 계신데 이게 저한테는 진상 고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투트리님은 힘드실까요? 그냥 그냥 진상 모르는 고객, 사람이죠,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예. 뭐 알게 되면 그냥 진상이네 정도인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그냥 존재하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투영시켜서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내 감정 상태를. 여기에 내가 심하게 계속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거를 내가 자아증폭시키면 이 힘든 거에 강화돼서 여기에 끄달려가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은 계속 힘든 거죠. 그렇죠. 끌려다니고. 여기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단 말이죠. 투트랙님한테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저는 제 인생에 대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인생을 사는 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냥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과정이 맨날 즐거울 순 없어요. 즐겁기도 하고 좋기도 해요. 근데 힘들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상처를 주지 않지만 나 혼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한테 눈을 흘기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그 눈을 흘긴 게 시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 상태를 겪으면서 인간은 힘들거든요. 겪어보셨죠? 많이 힘들죠. 예. 이 힘든 거를 그냥 뭐 처음엔 일로서 풀어냈어요. 그냥 일로서 일하면서 그냥 내가 이거 만들어낸다, 내가 보여준다 이제 이런 독한 마음 가지고 풀어냈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만들었을 때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 현재 감정 상태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들이 결정 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근데? 결국엔 모든 게 다 내 마음 속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래서 요즘 뭐 많이 힘드신 일 있으셨나 봐. 이렇게 마음 공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많이 좀 심취해 있었고 많이 배우러 다녔고 많이 이렇게 공부했고 그래요. 공부하는 CEO네. 근데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근데 저도 막 힘든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알거든요. 돌아서고 시간이 지나면 별일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그렇게끔 자꾸 사물을 바라보려고,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사실 어떤 책이든지 나와 비슷한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책은 없기 때문에 책을 읽고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별일 아닌 걸로 생각하고 좋았던 기억 혹은 힘들었던 기억을 했을 거야. 그래서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당겨서 그냥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힘들긴 하지만.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힘든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시선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마음 공부 좀 해야겠어요. 좀 나중에 수강 목록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정말 좋아서 꼭 네. 권장하고 싶은데 네. 이것 또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평균의 법칙이라는 걸로 이론을 정립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 잘 살고 싶어요. 성공이랑 상관없이 잘 살고 싶은 게 본질일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겠죠? 증명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걸 이제 상정을 한 거죠. 근데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내가 중간중간에 진짜 이런 것까지 거쳐야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정말 몸과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를 상정을 했던 거죠. 이거를 겪지 않고 어떻게 2단계로 올라갈 것이냐. 이걸 당연히 겪어야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상정을 했고, 그럼 평균의 법칙이란 건 뭐냐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실패해야 되는 그 수치가 있을 거다. 그걸 전 1500번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의 화려한 면만 보일 건데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저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습니까? 그 겪으면서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정 안 되고 이렇게 진폭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걸 또 이제 안정을 찾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의 앞면만 본다면 너무 화려한 모습만 보지만 그분들이 뒤에서 겪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을 그거보다 훨씬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1500번은 거쳐야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과연 그 고통을 몇 번 겪었는가 하고 보면 한 7번밖에 안 겪었고, 또 보면 한 12번 겪었고 이렇더라고요. 100번까지 세알리기 힘들어요. 100번 가기 전에 한 번 성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균의 법칙이 맞는 거구나 라고 제 스스로가 이해하게 되고,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한번 성취한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원활해지죠. 왜냐면 이거 참으면 온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마지막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상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고, 또 그 가운데 작은 성취라도 빠르게 만들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그 작은 성취를 맛봐야 또 작은 성취를 맛보고, 그것이 반복돼야 조금 더 큰 성취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작은 성취를 달성하시길 권장드려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대표님. 그 초보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혹시 있으실까요? 뭐 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좀 요약해서 딱 임팩트 있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한마디 말고 딱 두 가지를 네. 여러분들께서 챙겼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투트랙님 채널을 보는 것처럼 뭔가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열망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에 대한 열망도 있으실 거고 사업에 대한 열망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까지 충분히 가실 거라고는 믿어요. 근데 그 가실 때까지 챙겨야 되는 두 가지가, 첫째가 건강이라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 건강이라고 말씀드린 건 피지컬적인 여러분들의 육체 건강인 거고, 두 번째가 마인드적인 건강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나 여러분들의 마인드 상태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그 파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이 딸려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유유상종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억지로라도 긍정화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루고자 하는 꿈으로 향해 가시길 진심으로 권장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면 올바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아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밝은 표정 맞나요? 엄청 밝아요. 네, 밝은 표정으로 못 있겠죠.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그런 것처럼 육체 건강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유유상종, 우주의 법칙 중 하나인 유유상종 때문에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사업 초년기 때는 기술이 필요하고 잔재주가 필요하고 꼼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이맘때쯤 한 10년 이상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건강. 두 번째도 건강. 그런 것 건강하지 같아요. 않으면 못하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올해 사업 계획이 좀 궁금해요. 뭐 물론 반 지났지만은. 네. 저희 올해 사업 목표는 예. 커머스에 치중되어 있던 사업 체계가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3필, 4필 사업의 안정화도 같은 개념인 거고,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수직 계열화라고 표현해 주셨던 어떤 B2B 도매 사이트 같은 개념도 같은 개념일 거고, 해외 구매 대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어떤 플랫폼이죠. 투플렉스 네. 와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플랫폼 영역으로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커머스를 어떤 특정 제품만 팔았는데 이런 제품을 또 플랫폼하고 엮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커머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틀을 닦는 원년, 내년도가 좀 더 튼튼하게 다지고 내후년도부터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어떤
말 그대로 모든 걸 담는 비즈니스로 이제 탈바꿈되는 것을 목표로. 뭔가 세계관에서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플랫폼 이런 쪽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커머스 쪽에 굉장히 브랜드 쪽에 강자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에너지 넘치고 열정이 넘쳐야 될 것 같다라는 또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치유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에너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오늘 네. 제 첫인상과 그리고 이런 제 채널에 출연하게 된 그 소감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네. 반복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봤을 때부터 좀 다른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호감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호감이 있어서 일단 찐 중에 찐이신 분이 운영하는 채널에 이렇게 나와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 나눴잖아요. 네. 이게 너무 유익했고 감사했고 다만 염려가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중원부원 떠들다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앞으로도 더 훌륭한 분이 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숟가락 좀 얹으려고요. 오늘 영상을 예, 오늘 전효백 대표님하고 너무 유쾌한 시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에티켓 한 번 더 뿌리. 내가 야 나도 이제 사나 여기다가 사나 나도 뿌리게. 나 괜히 미안하다 대표님한테. 아니요 전혀 안 나고 있어요. 나는 쓰셔도 한번 뿌리겠습니다. 네네 편하게 쓰시죠. 좋습니다. 이런 거 넣어줬고.